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잘못된 회계 지식을 뉘우치게 하라, 회계를 회계하라의 김윤식 선생님입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17, 18강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17강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왠지 기억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17강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는 걸로 오늘의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두 개 영상이 너무 길이가 길어서 좀 많이 보기 힘들더라 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최대한 좀 짧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요. 오늘 내용, 설명하려는 내용 중에 해당되는 문제 몇 가지만 풀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 내용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페이지는 1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습을 다 해와라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대충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17강 내용을 빠르게 요약을 해보자면 자, 자산 계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중에서 결산 정리 수정 분계가 필요한 계정 과목 몇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라는 것이 17강 내용입니다. 그래서 17강에 나오는 자산의 계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요. 상품에 대한 것들. 우리 3분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12월 30일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7강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 뭐가 있냐면요. 타사 주식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타사 주식이라고 써놓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니고요. 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남의 회사의 주식, 그거를 단기 목적으로 갖고 있냐 또는 장기 수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나눠볼 수 있었죠. 자, 이 주식들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말 12월 30일이 되면은 반드시 재평가라는 걸 한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12월 30일 평가를 하게 되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 이것은 그 해의 손익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자,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인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12월 31일에 반영하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니?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자본으로 일단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에 계속 누적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상계 처리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타사 주식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지 않을 거고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이 상품, 특히 3분법의 12월 31일에 발생하는 분계들에 대한 걸 조금 설명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에서 12월 31일에 해야 되는 수정 분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상품에서 12월 31일에 발생하는 수정 분계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분계 내용들만 이렇게 따온 건데 여러분들 상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단일 상품 계정을 쓰거나 3분법을 쓰는데 기본은 항상 뭐로 한다? 3분법이 기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분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3분법이 왜 3분법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눈다는 뜻인데 뭘 나누겠다는 거야? 상품이라는 것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세 가지 계정 과목으로 나눠서 쓰겠다는 거지. 그 계정 과목이 뭐였던 거니? 매입, 매출, 2월 상품이었다. 그치? 자, 각각의 계정 과목은 다 역할이 있다 그랬어. 2월 상품의 역할은 뭐야? 2월 말 그대로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걸 받아주고 올해의 최종적인 잔액을 내년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2월 상품이었다. 상품의 최종적인 잔액을 받아주고 넘겨주고. 그래서 이름이 2월 상품이었던 거지. 자산의 계정 과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어. 뭐니? 상품을 살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었는데 자, 매입 계정 과목에는요.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매입 계정 과목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잔액은 항상 무엇을 뜻해야 된다, 뭘 의미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바로 뭐였습니까? 매출 원가였죠. 여기에 나오는 매입 계정 과목의 최종적인 잔액은요. 항상 의미하는 게 뭐여야 한다? 매출
원가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매출은 뭡니까? 물건, 상품을 팔고 난 기록을 거기 이제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에 적게 되는데 매출이라는 계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잔액은 뭘 의미해야 한다? 순매출액을 의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상품과 관련된 12월 31일의 분계는요, 수정 분계는요, 2월 상품과 매입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매출에 해당되는 내용은 12월 31일에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매입하고 2월 상품만 건드리게 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쭉 살펴보니까, 자, 기초상품 재고액을 대체시켜주는 분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대체시켜주는 분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뭔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매입 계정 과목의 역할은 뭐다? 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원가를, 최종적인 잔액이 매출원가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매입이라는 계정에 12월 31일 결산 직전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은요, 상품을 샀을 때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직전, 결산 직전까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매입, 상품을 구매한 내용이 차변에 나오게 되죠. 뭐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이라고 나올 것이고요.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등등등 이런 내용으로 차변에 나오게 될 겁니다. 상품을 매입하는 게. 자, 대변에도 기중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매입했던 그 상품을 하자가 있어서 다시 반품을 해주거나 또는 금액을 깎던가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거 뭐였습니까?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쪽 대변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차변에 매입한 실제 총 매입액에서 그러한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찌끄레기들을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기중에 나오는 잔액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순매입액 잔액이 남게 될 겁니다. 12월 30일 결산 직전까지의 내용들을 싸그리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매입 계정에서의 최종적인 잔액은 뭘 의미해야 된다고? 매출원가를 의미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지금 12월 31일 결산 직전에 나와 있는 잔액이 매출원가를 의미하고 있니? 아니지. 현재 순매입액을 의미하고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잔액을 매출원가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내용들을 이쪽으로 가져와야겠습니까? 자, 바로 떠오르시지 않으실 텐데 요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매출원가 공식입니다. 우리 이제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건데 매출원가 공식 어떻습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순매입 더해주고 장부상의 기말 빼주고 정상적인 감모 더해주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매출원가의 금액이 나오게 되지. 이 금액이 이 계정의 최종적인 잔액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소들의 내용이 다 어디에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 계정 안에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밖에 없어요? 순매입액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럼 여기에 기초, 장부, 기말, 정상적 감모,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한 분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2월 31일에 하는 작업은 결국 매입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구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2월 상품에서 내년도로 넘겨주기 위한 최종적인 상품의 잔액, 실제적인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작업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매출원가를 구하게 되면서.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매입 계정에는 순매입액만 있는 상태야. 그러면 우선 뭘부터 가져와야겠어? 기초상품 재고액을 가져와야겠지. 그치? 자, 이쪽에 기초상품 재고액을 가져오고 싶은데 기초상품 재고액은 순매입액에다가 더해주는 내용, 빼주는 내용. 더해주는 내용이지. 자, 그럼 기초상품 재고액은 이쪽에 나와야 될까? 이쪽에 나와야 될까?
당연히 차변에 나와야겠죠. 순매입액에 더해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에 기초상품재고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기초상품재고액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우리? 2월 상품의 전기 2월로 넘어와 있는 것. 저게 바로 기초상품재고액이죠. 이 내용을 여기에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분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매입이 차변에 나오게 되고 2월 상품이 대변에 나오는 분계. 이게 바로 기초상품 재고액을 이쪽으로 대체시켜주는 분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액은 뭐가 들어가겠니?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 전기 2월에 있는 요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분계를 실제로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매입이 나와 있으니까 매입 계정의 차변에다가 내용을 적어주겠지. 어떻게? 상응하는 계정 과목인 2월 상품을 적어주게 될 거고요. 금액은 기초상품 재고액이 들어갈 겁니다. 자, 대변에 있는 것도 전기해줘야겠죠. 어떻게 돼? 2월 상품 계정에 와서 대변에다가 내용 적어줄 거야. 대변에 나왔기 때문에. 자, 상응하는 계정 과목은 뭐니? 매입이지. 그래서 매입이라고 적어줄 거고 금액은 기초상품 재고액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매입 계정의 첫 번째 요소인 기초상품 재고액 가져오게 됐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기초상품 재고액을 대체하는 분계. 이렇게 나오고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요소 순매입액은 나와 있는 상태고 세 번째 요소인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가져오고 싶어. 자,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이래. 기말상품 재고액 12월 30일에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액인데 장부상에 적혀있는 거래. 이 장부가 의미하는 게 어떤 장부였다고? 상품에 해당되는 보조장부 중 하나인 상품재고장에서 가져오는 거였죠. 그렇죠? 여기서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2월 상품에는요. 아직 기말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요. 이 중에는 오로지 기초상품 재고액에 대한 내용만 쭉 이어져 왔을 뿐입니다. 기말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보조장부인 상품재고장에서 알아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알아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상품재고장의 맨 마지막에 잔액에 우리 지금 창고에 이만큼 남아있을 거야 라고 잔액이 적혀 있으면은 아, 그게 기말상품 재고액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가져오게 되는 그 금액이 바로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된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지금 매입 계정에다 넣고 싶은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차감시켜주는 항목이지. 그러면은 매입 계정의 차변 대변 중 어디에 나와야 될까? 대변에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변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분계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매입에 들어가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이 대변에 나왔고요. 금액은 상품재고장에 최종적으로 적혀있던 그 잔액,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럼 차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2월 상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왜 2월 상품이 들어가게 되냐면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건 뭐야? 결국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남은 상품의 금액이잖아. 그럼 그 상품의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겠니? 내년도로 넘어가 줘야겠지. 그럼 현재 지금 2월 상품상에는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대체돼서 제로인 상태입니다. 지금 0인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그쵸? 금액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내년도로 넘겨주는 금액이 뭔가 차변에 적혀 있어야 내년도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본 게 뭡니까? 우선적으로 본 게 상품 재고장에 적혀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가 적어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감모라든지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으면은 그 장부상에 적혀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2월 상품이 차변에 나왔으니까 2월 상품 차변에 매입 상응하는 계정 과목을 적어주고 금액은 기말상품 재고액, 장부에 적혀있는 상품 재고장에 적혀있는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 자, 대변에 매입으로 오게 되면은 대변에 뭐라고 적어줘야 됩니까? 2월 상품 이라고 적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마찬가지로
장부상에 적혀있던 기말상품 재고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초와 기말에 대한 거에 지금 대체가 된 상태예요. 그쵸? 자, 만약에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하고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최종적인 잔액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잔액인 이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차기 2월 금액, 올해의 최종적인 상품 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감모 손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 역시 여기에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모 손실이 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 설명했던 거니까. 자, 감모 손실은요, 다시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기준 역시 또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랬니? 매출 원가에 가산시킨다 그랬지. 그렇지?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시키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예측 가능했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정상적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 XXX1만큼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분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매출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매입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돼야 매입에 차변의 내용이 들어오게 돼서 순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에 더해주는 추가되는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대변에는 2월 상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왜 또 2월 상품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모 손실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실제 장부에 적혀 있던 것과 내 실제 창고에 있던 지금 개수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럼 내년도로 넘겨주게 되는 거는 장부상의 개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창고에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가 넘어가게 되는 거겠지. 그럼 장부에 200개라 적혀 있었고 창고에 190개가 남아있으면 190개만 넘어가 줘야 되니까 장부상에 200개라고 적혀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190개로 낮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산인 2월 상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실제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의 2월 상품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기하게 되면요. 자, 차변에 매입이 나왔으니까 이쪽에 2월 상품 금액은 정상적인 재고 감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어주게 될 거고요. 자, 2월 상품 대변에 매입이라고 적어주게 될 거고요. 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한 금액이 적히게 되겠죠. 이렇게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에는 가산시키지 않는다. 예측 가능했던 손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비용, 손실로만 잡아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비정상적인 것도 역시 실제 최종적인 기말 재고를 깎는 내용이죠. 자, 200개에서 아까 190개라고 했는데 10개의 감모가 발생을 했어. 단지 그 10개의 감모 중에 5개는 정상적인 거고 5개는 비정상적인 것일 뿐이야. 뭐가 됐든 이 비정상적인 거든 정상적인 거든 최종적인 기말 상품 재고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변에 2월 상품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차변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우리가 비용, 손실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비용의 계정 과목을 별도로 사용해서 분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전기하게 되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계정은 따로 만들지 않을게요. 자, 2월 상품에만 반영이 되겠죠. 대변에 올 거고요. 여기에 재고자산, 짧게 쓰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절한 문필이 없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자, 순실현 가능 가치, 즉 시가에 의해서 내가 상품을 샀을 때의 원가보다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내가 실현 가능한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사들였을 때 원가보다 실현 가능 가치가 낮다면 내가 실제로 물건을 판 거는 아니야. 단지 그냥 평가만 해봤을 뿐인 거야. 지금 만약에 갖다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내가 사들였을 때 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평가 손실로서 매출원가에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가 차변에 매입이라고 나오게 돼서요. 이쪽에 적히게 됨으로써 매출원가에 가산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매출원가에 더해주는 내용이니까 차변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변에는요. 또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오게 돼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게 되는데 자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분계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면은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월 상품 계정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차감적 계정이 뭔지는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매입 계정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 가산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최종적인 잔액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기초 더하기 순매입액에서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 빼주고 정상적 감모 더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더해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요 공식에 따라서 여기 요소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12월 31일에는 이런 분계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너무 맥락 없이 막 필요한 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기본이 없는 분들, 앞에 수업에 열심히 듣지 않았던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린가 지금 계속 뭘 떠들고 있는 거야?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다시 보시게 되면요. 좀 기본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보면은 금방 와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계약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아마 자주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결산 파트랑 상분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따로 이렇게 지금 또 시간을 내서 찍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2개 정도 같이 풀어보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요, 17강에 나와 있는 3번과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문제가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요,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문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수정전 잔액시산표 일부요. 수정전 잔액시산표랑 결산 정리사항을 제시를 해줬고요. 자, 이를 통해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요.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매출원가를 구할 거면요. 우리 일단 그럼 매출원가 공식부터 바로 떠올려 봐야겠죠. 자, 매출원가 공식 어떻게 됩니까? 기초에다가 순매입액 더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 따로 적지 않을게요.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 빼줄 거고 더하기 정상적인 감모 손실을 더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금액을 더해줄 겁니다. 자, 이게 매출원가의 공식이었죠. 자, 이 각각의 요소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요. 이 주어진 자료에서 하나씩 금액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자,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초상품 재고액부터 찾아야겠지, 얘들아. 주어진 자료 뭐니? 수정전 잔액시산표지. 자, 제가 첫 강의 때 냈던 퀴즈 푸신 분들 뭐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4분인가 5분밖에 없는데, 자, 수정전 잔액시산표에 나오는 2월 상품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니? 뭐였니? 기초상품 재고액이잖아. 왜? 2월 상품이라는 계정에 12월 31일. 자, 수정전 잔액시산표면은요. 결산의 3단계 중 어디? 첫 번째 단계인 예비 단계. 그 중에서도 몇 번째? 가장 첫 번째. 즉
결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표가 바로 이 수정전 잔액시산표입니다. 아직 어떠한 수정 분계도 거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2월 상품의 기중의 내용만 담고 있는 금액이 바로 이 20만 원이 될 텐데, 자, 2월 상품 기중 내용만 나와 있다면 어떤 내용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 2월 시산표란다. 2월 상품은 12월 31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전기 2월 딱 요 하나밖에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이 전기 2월, 즉 기초상품 재고액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20만 원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이 바로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 뭐니? 당기의 순매입액이래. 자, 순매입액은 어딜 보면 될까?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되죠. 자, 아까 설명해 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자, 매입이라는 계정 기중의 내용만 정리해서 잔액을 따로 만들면, 제가 아까 XX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적어놨었는데 이거 뭐 의미한다 그랬어? 당기의 순매입액을 의미한다 그랬죠. 왜? 기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니까? 차변에는 상품을 매입한 내용, 대변에는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찌끄레기들 빼고 나니까 그 잔액이 뭐가 되는 거야? 당기순 매입액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잔액이 수정전 잔액시산표, 아직 결산 수정 분계, 우리 방금 배웠던 12월 31일에 하는 분계들을 거치지 이전의 내용, 즉 요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55만 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당기 순매입액은 55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 뭐야?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니? 여기 대놓고 그냥 쭉 주어졌죠. 얼마? 30만 원이래. 자,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거 뭐야? 정상적 감모지. 자, 감모 손실은 뭐야? 장부에 적혀 있는 재고의 수량과 실제 내 창고에 있는 수량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을 우리가 감소된 개수를 그 감소된 개수를 감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모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창고에 들어가 보니 실제 수량이 몇 개야? 90개래. 근데 우리 장부상에는 지금 재고가 몇 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요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기말의 장부, 여기서 말하는 장부는 상품 재고장을 의미하겠지. 자, 상품 재고장에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만 원이 적혀 있대. 근데 그 기말 상품 재고의 각각의 원가는 3,000원이래. 즉, 장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창고에는 몇 개의 재고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3,000원 곱하기 몇 개야 30만 원이니? 100개지. 장부상에는 100개의 지금 재고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실제로 가보니까 몇 개밖에 없대. 90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몇 개의 감모가 발생을 한 거야? 10개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각각의 감모의 취득 원가는 얼마? 3,000원짜리들. 자, 근데 이 10개의 감모 수량 중 4개는 정상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게 4개고 비정상적인 게 그럼 몇 개? 6개란 뜻이지. 자, 우리는 지금 매출원가 알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만 따지면 돼. 정상적인 감모 근데 몇 개? 4개래. 그리고 아까 그 4개, 각각 10개의 원가는 얼마였어? 3,000원이었지. 그러니까 4개 곱하기 3,000원 하니까 얼마니? 432, 12,000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평가 손실까지만 찾으면 끝나겠네. 자, 평가 손실 찾으려고 하는데 뭘 봐야 되겠니? 요거 보셔야 되겠죠. 순실현 가능 가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재고들을 지금 실제로 시장에다 갖다 판다면 얼마의 가치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평가만 해보는 거야. 실제로 판 건 아니야. 자, 근데 그 평가를 통해서 발생한 손실을 우리는 매출원가에 가산시켜 준다는 것 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인지 봤더니 개당 얼마래? 2,800원이래. 아까 개당 원가가 얼마였어요? 3,000원이었네요. 자, 개당 원가가 3,000원이었는데 그게 얼마로? 2,800원으로 줄었으니 개당 얼마의 평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야? 200원의 평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야. 맞니? 자,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개수는 몇 개? 100개니? 아니지. 이거는 장부상의 개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개수는 몇 개?
90개. 그러니까 200원, 개당 200원의 평가 손실을 90개에 적용을 하게 되니까 평가 손실은 총 얼마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9, 2, 18 하니까 18,0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싹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정답은 48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배웠던 상품의 결산 수정 분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기초상품 재고액인지 기말상품 재고액인지 알 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순매입액인지 뭐 매출 원가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계 내용, 결산 수정 분계 내용을 담고 있어야, 머릿속에 넣어놔야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다면 적용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결산의 절차, 그게 세 개의 단계가 있다 그랬지. 그 내용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고요. 3분법하고 결산 수정 분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요, 수정 전 잔액 시산표 줬고요. 결산 정리 사항 줬고요. 이 내용이 반영된 수정 후 잔액 시산표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결산은 크게 세 단계, 예비, 본, 보고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그중에서 예비 절차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지. 자, 예비 절차의 첫 번째 뭐 하는 거였어? 수정 전 잔액 시산표를 만드는 거였죠.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야? 결산 정리 사항이 있을 경우 그거를 수정 분계를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해? 수정해줬으니까 그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뭘 한 번 더 만듭니까? 수정 후 시산표를 한 번 더 만들죠. 자, 예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인 거예요. 수정 전 잔액 시산표에 2월 상품 매입 나와 있고요. 그게 결산 정리 사항 거치면은 수정 후 시산표에서 어떻게 바뀔까?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월 상품과 매입 계정을 가지고서 저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영해가지고 저 가와 나의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다시 퀴즈. 2월 상품에 있는 저 5만 원 의미하는 게 뭐겠니? 저게 뭘까, 여러분? 기초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기초상품 재고액이니까 2월 상품에 전기 2월 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수정 전 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매입 뭐였습니까? 순 매입액이었죠. 순 매입액이 얼마? 20만 원이지. 자, 이쪽에 적혀 있을 겁니다. 계정 과목은 뭐 딱히 없는데 그냥 순 매입액이라 적어 놓을게요. 순 매입액이 20만 원. 자, 이렇게 지금 수정 전 잔액 시산표만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전 기말 상품의 장부 금액은 6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뭘 주어진 겁니까? 장부상의 기말 상품 재고액을 주게 된 거죠. 그쵸?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의 대체 분계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차변에 2월 상품. 자, 색깔을 좀 다른 걸 써볼게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 대체 분계의 차변에 2월 상품 금액은 6만 원. 대변에는 매입 6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전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2월 상품 차변에 상응하는 계정 과목 매입 금액은 6만 원. 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노란 색깔 얘들아. 기말 상품 재고액을 대체하는 거야. 기말 상품 재고액 대체하고 있는 거다. 자, 차변에 매입, 그 다음에 매입 계정 대변에 나왔으니까 대변에 2월 상품 6만 원. 이렇게 적히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수정 분계 사항 볼까요?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발생했대. 감모 손실 발생했는데 총 5천 원 발생했고 그 5천 원 중에
정상간모 손실은 2,0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간모 손실에 대한 12월 31일 분계 어떻게 나옵니까? 차변에 매입 나오죠. 매출원가에 가산시켜 주니까 금액은 얼마? 2,000원. 대변에는 어떻게 됩니까? 2월 상품이죠. 장부 금액에서 실제 금액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차감시켜줘야 되니까 대변에 2월 상품 2,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매입 차변에 나왔으니까 차변에, 자, 지금 파란색은 정상간모에 대한 거, 정상간모만 파란색을 쓴 거야. 자, 매입의 차변에다가 2월 상품 금액은 2,000원. 자, 2월 상품 대변에 매입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파란 게 정상간모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뭐 비정상간모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비정상간모. 자, 간모손실 총 5,000원 발생했는데 그 중에 정상이 2,000원이니까 비정상적인 건 3,000원이 되겠지. 그치? 자, 비정상간모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2월 상품이 나오겠죠. 장부상 금액에서 실제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깎아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변에 2월 상품 3,000원. 차변에는 뭐가 나옵니까?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죠. 비정상적인 것. 그래서 여기 매입이 아니라 뭐가 나왔던 거야? 재고자산, 간모, 손실.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라는 별도의 비용의 계정 과목이 나온다 그랬었죠. 금액은 3,000원. 자,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재고자산 간모 손실 계정은 따로 그리진 않을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2월 상품 대변에 나왔으니까 대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3,000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죠? 자, 빨간 거는 비정상적인 간모. 자, 이렇게 간모에 대한 금액 5,000원이 다 2월 상품 대변에 들어오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재고의 금액을 낮춰주는 거죠. 실제 금액으로. 이게 지금 장부의 금액이었는데 5,000원만큼 줄여줌으로써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는 실제로 55,000원만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없다고 나오죠. 땡큐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우리가 뭘 안 했을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12월 30일에 상품과 관련해서 작업해야 되는 수정 분기는 총 크게 5가지가 있죠. 5개가 있는 거였죠. 첫 번째 뭐 했어야 되니? 기초상품 재고 대체했어야 됐고, 두 번째는 기말상품 재고 대체, 세 번째 정상적 간모, 네 번째 비정상적 간모, 다섯 번째 평가 손실이야. 근데 평가 손실은 없대. 근데 우리 지금 뭘 안 했니? 기초상품 재고 대체하는 걸 안 했죠. 아니 쌤, 수정 분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느끼겠지만 기초상품 재고액을 대체하라는 내용은요. 따로 말로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을 대체해라 라는 얘기 여기 결산 정리상에 나와 있지 않아도요. 그건 당연하게 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을 대체하는 분계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대체하는 분계 차변에 뭐 나왔니? 기초상품 재고액 매출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되니까 차변에 매입. 자, 기초상품 재고액 어디서 가져와? 2월 상품의 정기 2월 금액. 여기 수정전 시산표에 2월 상품이라고 적혀있던 거. 요게 기초상품 재고액이었지. 금액이 얼마? 5만 원이죠. 자, 이거 어디로 넘어가는 거니? 이게 여기로 넘어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변에 2월 상품 5만 원. 기초상품 재고액을 대체하는 분계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전기해 볼게요. 차변에 매입 나왔으니까 매입 계정 차변에 와가지고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적혀있는 파란색 정상간모보다 사실 위에 들어왔어야겠지.
그치? 자, 근데 나중에 했으니까 그냥 밑에다 적을게요.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2월 상품. 금액은 기초 금액인 5만 원. 자, 2월 상품 대변에 와서 상응하는 계정 과목인 매입.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록색 글씨가 사실 맨 위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가장 처음에 했어야 되는 작업인 거지. 금액은 얼마?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그 상품과 관련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다 분계를 한 거고 그걸 다 전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결산 정리 분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반영된 이후에 2월 상품의 잔액, 매입의 잔액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뭔지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매입의 결산 정리 사항이 다 반영이 되면 매입의 최종적인 잔액은 뭘 의미하게 돼? 매출 원가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가에 있는 2월 상품은 뭐가 되는 거야? 실제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자, 이 실제 기말 상품 재고액 2월 상품의 최종적인 잔액일 거고요. 여기 나에 나오는 매출원가 금액 이 매입 계정의 최종적인 잔액이 될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매입부터 한번 볼게. 단기 순매입액, 기초상품 재고액, 정상적 환모 더해줬고요. 평가 손실은 없으니까 안 됐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6만 원 빼주면 얼마입니까? 25만 2천 원에서 6만 원 빼주니까 얼마야? 19만 2천 원인 거죠. 이쪽에 19만 2천 원의 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익으로 나중에 대체되겠죠. 최종적인 잔액. 저 최종적인 잔액이 의미하는 게 뭐다? 매출원가를 의미하게 된다. 나의 금액은 19만 2천 원이 될 거고요. 자, 2월 상품 봅시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전년도에 넘어온 거 5만 원 있는데 그거 매입으로 대체시켜줬죠. 그래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 6만 원 차변에 들어왔는데 그 6만 원 중 감모손실 5천 원 발생했다라고 해서 잔액이 최종적으로 얼마 남는 거니까 차변에 5만 5천 원이 남게 되는 거죠. 저 최종적인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2월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익이 2월 되는 거죠. 나중에 본 절차에 가서. 그쵸? 그래서 2월 상품의 최종적인 잔액 5만 5천 원이고 이 5만 5천 원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장부상의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감모손실들을 뺀 실제 기말상품 재고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것만 했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원래 더 걸릴 내용인데 필요한 내용만 짧게 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은요. 사실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좀 숙달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문제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복 숙달하시고 계속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일단 17, 18강은 다 풀어보셨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8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보고 관련된 문제 몇 개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